신짜오 카판 안녕하십니까. 베트남어 한마디 시간입니다. 이 베트남어 공부가 이게 이제 어렵진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꾸준히 공부하면은 베트남어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이제 한국이 어쩔 수 없이 지금 이 저출산 문제가 너무나 심각하고 그래서 정부도 이제는 뭐 이민청 통해서 외국인들을 유입할 수밖에 없다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는데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외국인 투표권 문제도 그렇고 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부분은 정치 영역에서 제가 많이 다루고 있고 실질적으로 이제 뭐 베트남인 직원이 있는 분들 뿐만 아니라 또 가족이 있는 분들 또 베트남 유학생을 또 이렇게 유치하고 있는 대학들 위해서 이제 베트남 관련된 얘기와 베트남어를 함께 섞어서 이렇게 좀 말씀을 해드리는 시간들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트남어 한마디 취미가 뭐예요? 네, 취미 하면은 서틱 이렇게 됩니다. 서틱 베트남어는 이렇게 성조가 있어요. 성조가 있고 해서 서틱 이렇게 이건 취미가 되는 겁니다. 취미. 그래서 이 정인태 신지식인 TV 여기에 보면은요, 이 베트남어가 이렇게 쭉 올려놨습니다. 한국어, 베트남어. 그래서 여기 이 한국어, 베트남어 영역에 들어가면은 여기 가면은 이렇게 다양한 한국어 가르치는 부분들 그리고 베트남어 공부와 베트남 조기 적응 뿐만 아니라 베트남어 문자와 성조가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네, 이거 보시면은 네, 아주 쉽게 문자와 성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시면은 이제 쉽게 문자를 어떻게 읽는가, 어떻게 발음하는가 요거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참조해 주시고요. 네, 그래서 취미 그러면 서틱 그러는 거죠. 그래서 꾸어 하면은 뭐뭐의가 되는 거예요. 앙 하면은 안 남자들 좀 이렇게 젊은 남자들 또 오빠 뭐 이런 개념도 있고 젊은 남자들 네 그래서 뭐 이렇게 어르신들이 젊은 남자들한테 앙어이 이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어요. 앙 어이 하면은 부를 때 그냥 어이 이런 거예요. 네, 한국 사람들은 좀 오해해서 어이 해가지고 기분 나빠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그냥 그 나라의 언어 문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네, 그래서 네, 이 남자죠. 네, 서틱 취미가 이다, 뭐뭐이다, 지 하면 뭡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서틱과 안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서틱과 안라지, 네, 취미가 뭐예요? 그러니까 이 베트남어를 공부할 때 단어를 많이 이렇게 알면 돼요. 단어. 그래서 단어하고 요런 의미들, 요 하나하나의 단어의 의미가 뭘까, 요거를 공부하면은 나중엔 이걸 이제 결합하면서 응용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서틱과 안라지, 네, 서틱과 안라지, 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제 서틱과 찌라지 하면 여성분들, 젊은 여성한테 찌라지, 서틱과 옴라지 하면은 옴 할아버지, 또 뭐 바 하면은 할머니들 해서 서틱과 안라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취미가 뭐예요? 네,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서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서틱 꾸어 또일라 버이. 네, 그래서 서틱 꾸어 또이 하니까 또이는 나죠. 나의 취미. 서틱 꾸어 또일라 버이 하니까 요 오에다가 요 지금 쉼표를 이렇게 찍어 놓으면은 이런 발음이에요. 이런 발음. 네, 그래서 서틱과 또일라 버이 하면은 수영이에요. 수영. 버이 하면 수영입니다. 그래서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네, 그래서 서틱과 M과 또일라 버이 하면은 제 동생의 취미. M 하면은 이제 동생, 나보다 어린 사람을 M이라 그러죠. 동생의 취미는 수영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베트남은 이 바다가 굉장히 많고 삼면이 다 바다잖아요. 이렇게 네 바다고
해산물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해산물이 좀 비쌉니다. 네, 그래서 해산물도 많고 이렇게 바다에 가면은 수영할 곳이 굉장히 많죠. 네, 그래서 우리 수영하러 가요 할 때 좀 따 하면 이제 우리가 되는 거죠. 수영하러 가요. 네, 네 하면은 뭐뭐 합시다 이런 개념이에요. 네 하면은 수영하러 가요.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 사용할 수 있고요. 이 베트남에 가보면은 처음에 옛날에 우리나라 예전 그러니까 뭐 한 40대, 50대, 50대, 60대 이런 40대, 50대, 60대 분들 시골에서 사셨던 분들은 옛날에 내가 그 어렸을 때 굉장히 그 느낌을 많이 받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저도 19년 전에 이제 베트남에 이렇게 갔을 때, 옛날 생각이 이렇게 착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나라가 굉장히 한국하고 유사한 점이 많아요. 네, 특히 이제 그 유교의 영향을 받아서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또 프랑스 지배라든지 또 일본의 침공이나 뭐 각종 전쟁을 많이 치르다 보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잘 변하죠. 네, 살아남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던 부분들. 그러니까 뭐 성도 잘 바꾸고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은 약간 달라요. 또 한국인들하고. 그래서 좀 가늠할 수 없게끔 가늠할 수 없어야지만 살아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을 겪으면서 이게 참 잘 많이 변한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죠. 결정적일 때 좀 많이 변한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그런 부분들 그러니까 또 심지어는 이혼을 했는데 여전히 그 부인의 가족들하고 이렇게 만나요 사람들이. 그런 것들 보면은 약간 한국하고는 약간 다르죠. 또 이혼을 했는데 헤어졌는데 그 상대방의 결혼식에 참여한다.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은 좀 약간 한국하고는 좀 달라요. 한국인들은 좀 이렇게 맺고 끊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굉장히 베트남 사람들은 이렇게 유연한 부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저도 한 19년 학생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이런 건 좀 굉장히 차이가 있구나. 또 이제 뭐 사회주의 공산주의 영향도 있겠죠. 또 많은 그 외국의 침공 이런 것 때문이라도 좀 다른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제 많은 한국인들이 베트남에 가서 사업하겠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대부분 실패를 해요. 대기업은 괜찮은데 대기업은 이제 시스템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버티고 하면서 이렇게 잘 유지를 하는데 그런데 중소기업이나 자영업자들은 실패하는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유의를 하셔야 되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제가 베트남어를 공부하라 그래요. 어제도 한 분이 오셔서 베트남에 가실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첫 번째 조언한 게 1년 동안은 그냥 베트남어 공부하면서 여행하십시오.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그래서 뭐 본인의 이제 은퇴하시고 베트남으로 가려고 하시는데 제가 얘기를 했죠. 네, 그 인생에서 1년은 본인을 위해서 그냥 쓰셔라. 그래서 본인이 여행도 다니고 그냥 생활하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그러면서 언어를 공부해라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제 뭐가 보이죠. 이렇게 보이면은 그 사람들도 이제 많이 알게 되고 그러면 그때 이제 뭔가를 하더라도 하고 안 된다 그러면은 돌아오든지 그렇게 해서 아주 조심하게 접근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특히 이렇게 현금 문화이기 때문에 직원들의 그 현금 그 횡령이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그게 베트남 현지인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현지인들도 그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한국인들만 겪는 게 아니라 그게 이제 보편적인 현상으로 많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관리라는 측면들이 한국하고는 좀 다른 면이 많다. 그런 부분들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네, 취미가 뭐예요? 취미. 네, 서틱과 앵라지. 네, 서틱과 앵라지에서 당신의
취미는 뭡니까? 네, 무엇이죠, 무엇. 그래서 이 언어를 공부할 때 무엇, 누구, 왜, 언제, 어떻게 이런 거부터 먼저 사용하게 되면은 그러면은 이제 응용을 잘 할 수가 있어요. 응용. 그래서 네, 하면은 무엇, 네, now 하면은 뭐 어떤 이런 거, 또 누구 하면 I, 네, I 하면 이제 누구죠. 언제 하면은 key now, 네, key now 이런 거 내가 질문하고 답변하고 이러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공부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서티꾸어 또 일라 뭐이 하니까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제 취미는 축구예요 하면 서티꾸어 또 일라 몸다 나범 나 하면 차다예요. 몸 공을 차다. 축구예요. 제 취미는 뭐 태권도예요 하면은 서티쿠와 또일라 태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제 취미는 독서예요 하면은 서티쿠와 또일라 덥사익 해가지고 덥사익 하면은 책을 읽다. 그러니까 독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잘 준비를 하시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베트남에 한국어를 가르치려고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그러면 미리 이제 한국어 교원 자격증 뭐 3급, 2급 이런 게 있으니까 인터넷으로도 취득이 가능하니까 한국어 교원 자격증을 미리 취득하시면 좋고 한국어를 가르친다 그럴 때도 예를 들어서 이 취미가 뭐예요 라는 말을 내가 베트남어를 모르면은 이 취미를 어떻게 설명하겠어요? 취미는 말이야 우리가 시간 있을 때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가 활동인데 그러면 이거 이해 못해요. 그래서 베트남어를 공부를 해야지 쉽게 이해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베트남 사람한테 가르친다 그러면은 취미 라서틱 서틱 그러게 뭐예요 뭐라 지 네 예요 라 các bạn có thể nói được là 취미가 뭐예요? 서틱과 앙나지 네 서틱과 앙나지 취미가 뭐예요? 네 취미가 뭐예요? các bạn có hiểu không 하면은 쉽게 가르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베트남 현지에서도 베트남어를 할 줄 아는 한국 선생님이 인기가 많습니다. 근데 이제 베트남어를 전혀 모르는 한국 선생님은 이제 그 고급 과정에서는 괜찮아요. 고급 과정에서 그냥 한국어로만 가르치는 거죠. 근데 중급 과정만 해도 베트남어로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입문 과정, 그러니까 기역, 니은 가르치는 그 과정부터 해가지고 그리고 또 초급, 중급, 고급을 다 가르쳐 봤는데 고급으로 갈수록 이제 한국어 사용을 주로 하죠. 그런데 중급만 해도 우리가 이 베트남어로 설명을 해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제 취미는 수영이에요. 서티쿠와 또일라 버이. 네, 그래서 뭐 수영은 버이, 뭐 축구는 나범. 네, 뭐 이렇게 설명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은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입문 과정이나 초급 과정에 한국어로 이렇게 가르치면은 전혀 이해하지 못해서 학생들이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는 뭐 지금 한국어 선생님이다 그러면은 그 한국어 선생님들도 베트남어를 충분히 공부해 가지고 해야 되고 한국어 교실을 그래서 베트남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몽골인을 위한 한국어 교실 이렇게 나눠놔야 돼요. 제가 전에 처음에 가르칠 때는 뭐 한국어 교실에 몽골인도 있고 일본인도 있고 뭐 우즈베키스탄 사람도 있고 하니까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거죠. 네, 그랬다고 뭐 영어를 다 아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 나라 언어를 아는 선생님이 그 뭐 중국인 반, 중국인을 위한 한국어 반, 일본인을 위한 한국어 반 이런 식으로 하면은 서로 좀 발전할 수 있는 길이 많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